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루와 균시차, 그리고 또 1년과 한 달이라고 하는 이런 그 여러 가지 개념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1부에서 우리 균시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균시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균시차는 실제 태양을 가지고 측정한 시계와 그리고 우리가 평균 태양시라고 하는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시간을 쓰는 그 시간의 차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실제 태양으로 측정한 시간과 그리고 손목시계, 이 손목시계의 차이가 균시차가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1년 365일 다 똑같으냐 하면 똑같지가 않고요. 다릅니다. 이 다르다고 하는 이 원리와 이 다른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이 해시계를 이용한 여러 가지 관측을 알 수 있죠. 그럼 먼저 우리 균시차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균시차는 아주 일찍이 이 그리스의 천문학의 그 대성자인 우리 프톨레미가 알마게스트에서 이미 정의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프톨레미는 빨리 움직이는 천체에게만 이 균시차를 적용을 해서 달의 위치를 교정하는 데에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 후에 사실 이 손목시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동안 이 균시차의 문제는 있을 필요가 없지요. 비교할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1833년도에 와서 영국에 이제 기계 시계가 처음 제작이 됐습니다. 이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상용 시계를 발명해 가지고 그때 선박들에게 다 이것을 보급하면서 이 영국 정부가 이제 평균 태양시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게 되면서 균시차가 분명히 이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항해를 하는 그 선박에서 측정한 시태양시죠. 태양을 보고 알아낸 시간하고 그리고 그 배에 있는 시계와의 그 차이를 알아야만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 해시계라는 것이 퇴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또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조선 시대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선 시대에는 다 해시계를 사용했죠. 밤에는 또 별시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 균시차에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목시계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조선시대의 24절기와 같은 그러한 그때의 시각을 환산해 보려면 그러면은 이제 오늘날의 평균 태양시로 계산하게 되니까 이 균시차를 고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균시차가 발생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고 말씀드리면은 균시차는 조금 이따가 제가 그래프로 정밀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균시차가 발생하는 그 이유는 이 두 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지구 공전 궤도가 동그란 원이 아니라 타원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빠르고 한쪽에서는 느린 이런 그 비등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의 길이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원일점에서 가장 느린데 실제 근일점에서의 공전 속도가 30.287km/s라고 하면은 원일점에서는 29.291km로 약 한 1km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 때문에 평균 태양시보다도 하루의 길이가 7.9초 정도가 길어지는 그런 이유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바로 하루만 이렇게 하루 동안만 길어지지만 그 다음 날에는 계속해서 이제 그 누적이 되죠. 오늘 느려진 것이 또 이제 거기 가서는 또 느려지는 것이 합쳐지는데 이 우리가 차고 있는 손목시계는 계속 똑딱똑딱하고 가기 때문에
그 시간이 계속 누적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누적이 되다 보면은 결국 공전궤도 이심률 때문에 최대 7분 40초까지 누적이 되는 그런 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나타나는데, 지구 자전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23.5도가 기울어져 있죠.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황도상에서 태양이 움직입니다만은 이것을 적도상에서 볼 때에는 조금 움직임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경사 때문에 그 균시차가 나타나는 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저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재미나게도 지축의 경사, 즉 23.5도 기울어져 있는 그 효과로 시각이 그 지연되는 또는 빨라지는 효과가 9.93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앞에 말한 그 이심률의 영향보다도 조금 더 크죠. 저 바로 크다는 거, 요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글들을 읽으시면서 자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균시차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시원하게 보여주셨는데, 이게 X축은 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쭉 이렇게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1월 1일을 0으로 놓고 그리고 365를 마지막에다가 이제 놓은 그런 형상이죠. 그다음에 이제 Y축으로는 몇 분 늘어지느냐 분으로다가 저기 X축, Y축을 매겼습니다. 이렇게 될 때 아까 말씀드린 이 공전 궤도가 타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 효과는 바로 이 녹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전 궤도 때문에 이런 정도 차이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황도면에 대해서 지구의 공전축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빨간 선으로 지금 그린 그런 그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균시차라고 하는 까만 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균시차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것은 바로 요 밑에 나와 있는 글처럼 해시계 빼기 표준시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년 동안의 균시차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손목시계와 비교해 볼 때 11월 3일이라 11월 3일 여기쯤 되죠. 여기쯤 되면은 여기 아주 제일 많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해시계의 하루가 16분 33초가 길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해시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정오로 그림자가 제일 짧아지는 그 때가 되기 전에 이미 15가 땡 하고 이제 12가 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는 이미 하루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태양은 하루를 남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해 그림자가 뒤처지는 그런 그 현상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쪽에 이 2월 달의 상태를 가보면은 이때는 이제 해 그림자가 먼저 이렇게 딱 자오선을 지나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난 후에 15가 땡 하고 12시를 알리는 그런 그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이 글들을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하루의 길이라는 것은 1년 동안에 같지가 않죠. 하루하루 눈에 보이는 태양으로 측정한 시간을 시태양시라고 합니다. 하루의 길이가 1년 동안에 같지 않다. 이 말씀은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요. 그거는 지구가 이제 계속 자전하는데 그런데 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니까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는 그 이 거리가
일정하게 이동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지구가 이 황도상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도에다가 투영을 할 때에는 그 간격이 또 일정하게 또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시계를 사용할 때는 늘 평균 태양시와 보정할 수 있는 그런 균시차의 표가 필요하게 되는데, 평균 태양시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평균 태양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mean solar mass라고 부르는데, 시 태양일을 1년에 걸쳐서 평균한 하루가 됩니다. 평균 태양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남중하고 그 다음 날 남중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루죠. 오늘 이제 이 자오선을 통과했다. 뭐가 태양이 통과했죠. 그럼 그 다음 날 태양이 통과한 때의 시간을 태양일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이제 매일매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년 동안을 꾸준히 평균을 내보면 이때 평균 태양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이 평균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적인 태양을 사용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균시차라는 것은 뭐냐 하면 평균 태양시와 시 태양시의 차이가 됩니다. 영어로는 equation of time이라고 부릅니다. 균시차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실제 균시차에 대한 기원은 이제 여기가 이제 좀 재미납니다. 첫째는 지구 타원 운동에 의한 건데, 둘째가 황도의 경사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이 첫째보다는 둘째가 크다는 것입니다. 9.93분 곱하기 사인 2L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 둘째가 변합니다. 이놈이 이제 둘째가 황도에 기울기 때문에 투영하는 그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나오고요. 첫째 거는 1.73분 곱하기 사인 L 빼기 7.16분 곱하기 코사인 L입니다.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거는 황도 값인데, 바로 여기서 여기를 3월 22일을 제로로 놓고 쭉 이제 훑어가면서 매긴 그런 도수가 되겠습니다. 균시차는 그래서 이런 원인에 의해서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데, 2월 12일에는 바로 여기죠. 여기요. 여기에는 이 제일 미니멈에 이제 해당하죠. 이 마이너스 14분 6초에서부터 11월 3일이 되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되면은 플러스 16분 33초까지 변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균시차가 이런 어떤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대략적으로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 가서 얘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에놀렘마라고 하는 것인데, 마치 이제 그 팔자 모양으로 생긴 그래프죠. 자세히 보시면 이 x축은 도수입니다. 분입니다. 아까 말한 그 equation of time에 해당하죠. 여기가 제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플러스 2분, 4분, 6분, 8분 이렇게 진행하게 되고요. 이쪽으로는 또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 2, 4에서 16분, 18분까지 갑니다. 이쪽 방향은 플러스 방향인데 태양이 좀 빨리 갑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이 먼저 자오선을 지나가고 조금 있다가 이제 15가 땡 하고 올리는 거죠.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 마이너스 부분인데, 이쪽은 이 그래프에서는 이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먼저 15가 땡 올리는데 아직 태양이 뒤쳐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태양의 적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분이다, 10도다 그러면은 태양의 적위가 10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제일 높아질 때는 북쪽으로 23.5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태양이 제일 낮을 때에는 남쪽으로 23.5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이런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태양이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자, 여기 날짜를 적어놨습니다. 3월 22일이 여기쯤 되죠. 3월 22일 여기쯤 되는데 여기서부터 태양은 이렇게 움직여 가기 시작합니다. 움직여 가면서 삥 돌아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8월 달에는 여기를 지나고, 그리고 9월 달에는 여기를 지나고, 10월 달에는 여기를 지나고, 11월, 12월은 여기를 지납니다. 바로 요 그림이 여기에 이제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에널렘마라고 하는 이 팔자형 그래프는 이쪽에 있는 균시차 그래프를 이런 그 특별한 그런 그 평면상에다가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 균시차는 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심으로써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 2월 달에 태양이 시계보다 15분 후에 지나갑니다. 어딜 지나가요? 자오선을 지나가게 되죠. 먼저 15가 땡 울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 언제입니까? 5월 중순쯤 될 때 태양이 시계보다 한 4분 먼저 지나갑니다. 태양이 지나간 후에 조금 있다가 이제 15가 땡 울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이렇게 시태양과 시계와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설명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균시차는 하루의 길이가 매일매일 짧아지고 길어지는 시간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누적되는 원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균시차 그래프에서 극값, 여기가 바로 극값이죠. 이런 데가 극값입니다. 최대가 되는 데가 극값이죠. 이곳이 되는 데가 네 군데가 있는데 바로 이곳에서의 실제 하루의 길이가 정확하게 24시간이 되는 때가 됩니다. 하루의 길이라는 무엇이냐? 하루는 태양이 남중한 때부터 그 다음 날 남중할 때까지의 시간 길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의 길이는 바로 이 극값이 되는 요 때를 기점으로 해서 짧아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는데, 이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균시차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균시차의 그래프를 다 마스터하셨습니다. 이 그래프를 여러 가지 모습을 그렸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궤도 운동의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경도 황도 경사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더블 사인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두 번 진동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합치면 균시차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이것을 에널렘마라는 형태로 팔자 형태로 나타나면 이런 꼴이 되어서,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1년 365일 동안에 태양의 시계와 손목시계의 차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잘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서 1부는 마치기로 하고 다음 2부에 가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